10살 아들에게 인간관계를 가르친 부자 아빠 그 아이는 20대의 CEO가 됐다. 인간관계, 그냥 살다 보면 배우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연스럽게 배운 인간관계는 상처받고 오해하고 멀어지고 그렇게 얻는 경험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줄이면서도 관계 안에서 이기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10살짜리 아이한테 가르쳤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자 아빠는 돈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건 인간관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관계를 읽고 말하고 설득하는 법을 배웠어요. 결과요? 20대 초반 직접 사업을 시작해 투자까지 받은 스타트업 CEO가 됐습니다.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인간관계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피곤함, 눈치, 갈등, 오해.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떠오르셨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관계의 기술보다 관계의 감정에만 휘둘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순서로 질문하느냐, 언제 말을 멈추느냐. 이런 걸 알고 실천하면 누구든지 관계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10살짜리 아들에게 먼저 알려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10살부터 인간관계를 훈련한 아이의 놀라운 성장. 그 아버지는 40대 초반, 금융업으로 성공한 자수성가형 부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끝이야. 그래서 아들에게 두 가지는 무조건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하나는 돈의 흐름,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의 원리. 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건 딱 10살 때부터였어요.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저녁 관계 복귀 습관. 아버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아들과 하루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복귀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사람과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오늘 친구랑 다퉜다고? 그때 내가 먼저 뭘 말했니? 상대가 기분 나빠했을 때 내가 무슨 눈빛을 했는지 기억나?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 이 질문을 매일 던졌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요. 결국 그 아이는 자기 감정에만 갇히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 상황, 목적까지 고려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된 거죠. 인간관계 기술 1, 입장이 아니라 의도를 읽어라.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실수하는 이유는 상대의 입장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입장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감정이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넌 왜 그렇게 답답하냐? 라고 말했다면, 입장 중심으로 보면 나한테 왜 그래? 하지만 의도 중심으로 보면 혹시 내가 너무 신중해서 상대가 답답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순간 대화의 방향도 달라지고 감정도 훨씬 덜 상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사고 훈련을 했고 중학교 때는 반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았죠. 이 대학생이 된 후 리더십으로 창업에 성공하다. 그 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관계를 정리하고 읽는 법을 습관처럼 유지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늘 상대방의 말보다 표정, 숨소리, 속도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누가 불편해 보이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죠. 그 결과 대학에 가자마자 바로 창업을 결심합니다. 사람들의 갈등을 중재해주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그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코딩도 몰랐고 자본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모으는 기술 하나로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팅 담당자까지 모두 직접 영입합니다. 이 친구는 진심이야. 얘랑 일하면 싸우는 일이 없더라. 그런 평판 하나로 팀이 만들어진 거죠. 결국 그 팀은 1년 만에 정식 앱 출시, 2년 만에 투자 유치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20대 중반의 CEO가 되어 수십 명의 직원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인간관계 기술 이 상대를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력만 있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에 끌립니다. 내가 잘났다는 말보다 당신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싶어요. 이 말이 더 강력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보단 그때 많이 고민하셨죠? 이 말이 훨씬 설득력 있죠.
그 아이는 말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절대 스펙이 아니에요. 말투, 감정, 신뢰, 이게 전부입니다. 인간관계 기술 3. 문제보다 관계의 감정부터 해결하라.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인부터 찾으려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뭐가 틀렸는지. 하지만 부자들은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상대가 화가 났다면 그 감정을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루죠. 그 부분은 나도 미처 생각 못했어. 내가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 먼저 그 상황에서 불편했을 내 기분이 이해돼. 이 한마디가 오해를 해결하고 관계를 살리고 신뢰를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은 기분 좋은 관계 안에서 더 오래, 더 깊이 일하게 됩니다. 부자 아빠의 조언도는 결국 관계를 통과해 온다. 그 아빠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돈은 그냥 생기지 않아. 누군가의 신뢰를 통과해서 너에게 오는 거야. 그 신뢰를 만들려면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움직여야 해. 그게 진짜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내 인생의 자산이 될 거다. 이 말이 그 아이에게 남은 가장 강력한 유산이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10살 아들에게 인간관계를 가르친 그 아버지는 단순히 잘 살아라가 아니라 잘 관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는 20대가 되기도 전에 사람들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모으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CEO가 되었죠.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어쩌면 관계 안에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그걸 돈보다 먼저 실천해 보세요. 관계가 바뀌면 기회가 오고, 기회가 오면 결국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이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인간관계를 새롭게 보는 눈일지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고요. 댓글로 내가 바꾸고 싶은 인간관계 습관 한 가지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